이제는 CPI는 그냥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버스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버스를 계좌에 거의 뭐 40% 정도를 매수. 카지노에 들어가는 게이밍 모니터, LCD 모니터를 만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종목의 피날레, 상승 피날레는 마지막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렇게 출연하시는 이날 이제 연준에서 FOMC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고 표현하죠. 0.5%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에 실망한 나스닥 시장 좀 하락을 했고, 한국 시장도 이제 좀 반등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게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거의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의 시동 거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파월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쭉 봤는데 물론 가장 큰 거는 여기 뭐 파르르 머니톡에 훨씬 더 유능하신 이코노미스트들이나 각종의 뭐 제도권의 전문가들 나오시지만 이게 그냥 전업 투자자가 어떻게 시장을 예측하겠습니까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CPI가 좋게 나왔을 때 급등하라고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지표상으로 확실히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빠졌다는 것은 이제 이미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다. 물론 오늘 파월 발언이 점도표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시장 예측보다는. 발언도 뭐 애매했지만 뭐 매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럼 다음 달에 CPI 지수가 더 낮게 나오면 시장은 더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는 CPI는 그냥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도 여기서 0.25, 뭐 2월 1일 날 0.5를 할 것이냐, 0.25를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거지 크게 지금 변동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국채 가격은 이미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내년 시장은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든다. 왜? 오늘 새벽만 봐도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크진 않았거든요. 나스닥이 뭐 1%, 2% 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동성은 점차 줄어간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인버스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버스를 계좌에 거의 뭐 40% 정도를 매수를, 40%에서 50%를 상당히 크게 비중이 크네요. 네네. 그건 뭐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가 아니라 다우존스하고 그다음에 유로스탁 50 인버스를, 그게 가장 싸요. 그러니까 지수가 가장 많이 저 고점보다 많이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다우존스는 계속 뭐 신고가 경신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버스조차도 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더 많이 빠질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한들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반대로 인버스가 손실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버스를 사놓고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07년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2006, 2007년도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파르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5년 만이에요. 물론 2015년도에는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지만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는 전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15년 만에 모든 나라가 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좀 올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하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이 고금리로 인해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 비중을 반으로 줄여놓고 인버스를 사놓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안 터지면 어떡하냐? 50% 주식만 하면 충분히, 아니 상승장에서 주식으로 돈 벌 거를 뭘 걱정해요. 그 종목 잘 골라서 갖고 가면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 반대로 지금 너무 높은 금리,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뭐 PF 쪽이라든지 뭐 중고차 뭐 시장 금리도 뭐 10%가 넘어간다고 하니 여러 가지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가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건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좀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네네네.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비를 해놓는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릴 게 이제 2023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지금 가장 싸게 보여지는 다우존스의 인버스. 네, 이거를 매수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거 외에 이거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맞추는 거고 네. 어떤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네네. 혹시나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실지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지금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저는 미국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다우존스에 네네네. 제가 미국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리포트,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 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게 가장 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많으신 분들이 뭐 환차손으로 주식으로 벌었는데 환차손으로 깨질 수가 있어요. 장이 안 좋을 때 환율이 높아요.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반대죠. 싸게 사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벌기도 힘든 여건에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벌고 나면 환차손으로 깨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환전 수수료, 세금이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봤었을 때 미국,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첫 번째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 장을 안 좋게 보는 건 저한테는 플랜 A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플랜 A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 예상과 다르게 장이 좋을 경우에 플랜 B 아니면 장이 박스권 횡보할 때 플랜 C, 이거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큰 플랜은 그렇게 하지만, 자 반대로 그런 플랜 B, 내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서 주식 비중 50% 채워놔야죠. 어떤 종목을 제가 좋게 보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면 목표를 말씀드려야 돼요? 뭐 섹터 종목 다 편하게. 어차피 지금 뭐 금융사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큰 변화는 중국 쪽에서 뭔가 자꾸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한령 해제라든지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든지, 뭐 특히나 위드 코로나가 지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장의 방향성,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하면 무엇들이 좋아지냐? 이미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국 소비재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어떤 뭐 미디어 컨텐츠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기에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카지노 관련 섹터인데, 그 뭐 GQL이나 강원랜드 이게 아니라 카지노에 들어가는 게이밍 모니터, LCD 모니터를 만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토비스라는 업체인데, 어쨌든 카지노가 이제 중국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지금 10일에서 8일로 줄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 출입이 자유로울 거고, 제가 뭐 카지노 자주 가진 않지만 한번 가봤을 때 중국 분들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 규모가 다르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카지노가 활성이 된다. 근데 그 모니터 교체하는 주기가 3년인데 2019년도에 대거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쯤에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가기 때문에 첫 번째 토비스라는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토비스라는 업체가 그 카지노 관련 뭐 토비스하고 코텍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중에 차이는 뭐냐면, 토비스 같은 회사는 LCD 그 게이밍 모니터도 하지만 우리 차량용 전장 모니터도 LG 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차들, 신차들 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 회장이 3분기 때 발표했던 게 뭐냐면 내년에 40%가 성장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비스는 이미 공장을 증설해서 내년 2, 3분기 때 이제 가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 토비스라는 회사는 또 이거는 뭐 저기인데 정치 관련 테마주에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 테마주라고. 아, 그래요? 자, 그럼 실적도 좋고 내년에 성장성도 좋고 모멘텀까지 받쳐준다. 그런 것들 지금 아무것도 안 볼 때 사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급만 붙으면 주가는 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좋게 보는 섹터 하나. 지금 그런데 이것이 플랜 B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 하락이 하지 않고 반등하거나 했을 때. 플랜 B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놓는 거죠. 이미 지금 저는 그러니까 비중 꽉 채우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매수를 해놓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플랜 A와 플랜 B 같은 경우는 동시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한 뭐 절반 정도는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절반 정도는 내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를 대비한. 네, 그 인버스 팔아서 더 사면 되고. 만약 장이 좋으면 지금 갖고 있는 거 수익을 포지션 길게 가져가서. 그렇지.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인버스 쪽에 수익이 나거나 이쪽은 마이너스가 났을 때 개별 주식은
그 개별 주식 자체가 펀더멘탈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가치가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니까 더 매수를 해서 네. 그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겠다. 맞습니다. 시소처럼 한쪽이 만약에 올라가면 이쪽을 덜어내서 이쪽을 사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앉아서 인버스가 수익이 나면 인버스를 덜어내서 좋은 주식을 더 사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우리가 흔히 장기, 단기 투자, 뭐 바빌 전략이라고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긴 하던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그렇다면 연말 산타랠리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크게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뭐 산타랠리는 뭐 이미 뭐 다음 주에 하긴 왔으니까. 그 어느 분은 또 그런 얘기하세요. 지금 저점 대비 한 20%, 15%인가 20% 코스피도 올라왔기 이미 때문에 산타랠리가 나왔다고. 이미 나온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자, 이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뭔가 더 그 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90%는 다 돈을 잃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요새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건데 참 그게 쉽진 않아요. 내만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원칙을 안다 해도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투자 습관이랄까? 투자의 마인드, 돈 버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전업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주식 강의 사업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드신 수강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울 학에 익힐 습이거든요. 익힐 습에는 한자로 몸신자가 들어가는데, 자, 무언가를 강의를 듣건 어떤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익힐 습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그걸 행해 봤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815 모니터에서 매일마다 유능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좋은 습관들. 그걸 하나부터 내 것으로 한번 해보는 거. 제가 한 종목을 사서 100%까지 보유를 한다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제 주변 지인분들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보유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과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네. 계속 올라가면 계속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상한가가 3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팔 걸 후회하다가 또 올라가면 이때다 하고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단 한 주만이라도 100% 수익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딱 한 주를 남겨놓고 100%까지 가져가 보시면, 모든 종목의 상승 피날레는 마지막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20% 30%씩 쭉 보유하다가도 단 일주일 만에 100%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대단한 변화를 하기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왔던 습성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단 한 주만, 주식으로 따지면 단 한 주만이라도 그거를 한번 해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경험을.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네. 그럼 생각보다 이렇게 100%짜리 계좌에 찍히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예를 들어 제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지만 오늘 저 가이나맨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었구나, 한번 나를 변화해보자. 그 마음의 씨앗이 이제 크게 변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평범한 얘기였나요? 아니요. 일단 저도 그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각인이 되니까 네네. 딱 한 번의 경험.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뭐 버티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액션을 취하든 도움이 많이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조리법으로 계속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뭐라도 하나 변화를 해야죠. 하물며 후라이팬을 바꾸더라도. 근데 그 매도와 관련해서 이제 물론 지나고 나니까 그렇긴 한데 언제 매도할 것이냐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언제 매도하시나요? 어떤 시그널들을 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보조지표를 엔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활용을 해요. 보통 아까 빠질 때도 그러니까 엔벨로프라는 거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업셋을 하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지수가 기울기가 똑같이 완만해서는 절대
위선이나 밑에 선, 그러니까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파르게 하락을 해야 이 기울기를 닫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매도할 때는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20일 동안 사는 사람의 평균 가격보다 20%나 고평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 분할로 줄이던 일부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100%까지 가져간다는 게 한 종목을 딱 사서 전액을 100%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을 매수했는데 한 20% 30% 수익이 됐다. 근데 그때 좋은 뉴스가 나면 엔벨러프 상단선을 터치를 하면 비중의 30%를 또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또 기간을 타서 또 좋아지면 또 반을 또 줄이고 마지막 최종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70에서 100%그 정도 사이 구간에서 최종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버슈팅 구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분할 매도.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마다 네, 오버슈팅 할 때마다 네. 비율대로 분할 매도를 해나간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욕심에 네. 대한, 왜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최고점에 팔고 싶잖아요. 제일 네. 좋은 가격에. 네네네. 그 가격, 그 최저점에 사고 싶어 하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죠? 이게 결국 안 좋은 습관을 자꾸 갖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심리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젊었을 때 이제 뭐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가 저랑 좋은 관계 유지하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못된 남자 만나거나 잘못된 데다 시집 가서 불행해야 되나요? 나랑 헤어졌는데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왜 내가 꼭 그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얄미운 마음을 써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팔아서 더 갔지만 난 충분히 내 원칙에 맞는 성과를 냈고 그것 따라서 다른 사람도 돈 벌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나만의 정확한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원칙을 뭔가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계좌가 이제 불어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면 앞으로도 반복하면 불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가도 후회가 없어요. 왜? 제 원칙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잠깐 뭐 금양을 제가 뭐 4,000원에서 15,000원에 다 매도를 했지만 그게 4만 원까지 갔는데 전혀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제 원칙에는 한 종목을 사서 1000% 10배까지 가져간다는 원칙이 없어요. 끝까지 먹진 않는다. 네네. 제 원칙대로만 정해진 원칙. 그러니까 뭐 그거 없으신 분들이 원칙이 없으면 좀 더 기다릴 걸. 아니면 그때 팔 걸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원칙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원칙을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원칙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과거 그 뭐죠? 그 자기의 매매 기록표, 이걸 매매 일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좋았던 실적을 냈던 어떤 습관이나 시간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뭐 원칙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죠. 중요하죠. 원칙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돈 버는 원칙. 저는 15년 동안 전 되게 돌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뭐 저는 뭐 지금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해서 정말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위치에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지름길은 실수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의 지름길을 빨리 가시려고 한 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주식으로 성과를 내거나 수익을 나고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연이나 지금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원칙들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좋은 유튜브 많이 들어보시고. 근데 내가 스스로, 제가 매매 일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막 그 요즘 말로 막 퀀트처럼 그래프로 막 그려가면서 매매 일지를 썼었거든요. 내가 혼자 뭔가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것보다 주식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더 좋은 건 직접 만나보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밤마다 베갯잎을 적시고 있다. 눈물이 흘러서. 그리고 미국 걱정하고 유럽 걱정하고 중국 걱정하다가 날 감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자신만의 이런 원칙이 맞습니다. 있다면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수익을 내는 네, 그런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아까 잠깐 말씀해드렸지만 제가 살면서 저희가 언제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CPI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겠습니까? 올해 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힘들고 여러 가지 금리 상황 때문에 힘들긴 해요. 저도 15년간 투자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뭐 서브프라임부터 해서 뭐 그리스 재정이 이게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면서 저도 밤잠 설쳐가면서 백엔잎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다 슈퍼게임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식들 조금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아니면 빨리 좀 더 돈 벌어서 은퇴하고 싶고 아니 노후 자금으로 안정되게 하였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주식이라는 도구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은 것들을 병행하면서 직장인 투자자로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네, 절대로.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을 다 겪어가면서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답이 있는 걸까?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한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과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장이 어렵다고 계좌 닫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장 더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경험이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업 투자 하시는 우리 가위남 김성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